안녕하세요. 아재수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인 금성의 김동구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 건물로 연수 확산되면서 대형 피해가 발생했고, 그 책임을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 사건 화재로 인근 10개 동의 창고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 보험사가 화재 발생한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접 연소 피해자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주의적 피고는 임차인, 저희 의뢰인이고, 예비적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심은 원고의 임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지고 임대인의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반면에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돼서 임차인의 책임은 부정되고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 내부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만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배전반이나 내부 전기 배선 등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화재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서 구체적인 발화 원인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불이 창고 안에서 난 것은 맞지만 임차인의 잘못으로 불이 났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배전반과 전기 배선이 이미 설치된 상태의 창고를 임차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조 배전반에 연결된 콘센트를 사용하던 중에 차단기가 반복적으로 차단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에 이를 알린 후 수리를 요구했고,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 보조 배전반을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수리 이후에도 차단 현상은 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차단기의 차단이 지속되자 임차인은 불가피하게 메인 배전반에서 콘센트로 연결되는 전기 배선을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창고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화 지점은 보조 배전반이 설치된 지점으로 추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보조 배전반의 화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랬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렇습니다. 보조 배전반 및 그에 연결된 전기 배선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냐? 또한 그 보조 배전반과 전기 배선이 임차인과 임대인 중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화재가 창고 내부에서 발생했고, 창고 건물에는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공작물 점유자인 임차인이 일차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금성 화재수송센터는 임차인을 대리해서 수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창고 건물의 어떤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보험사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보조 배전반과 전기 배선은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던 설비가 아니라 임대인이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설비였고, 지배관리 책임 역시 임대인에게 있는 영역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사진과 평면도를 비교해서 최초 화재 발생한 창고 건물의 창문 위치와 보조 배전반의 위치, 그리고 화재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CCTV 영상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그 이동 주출입구 쪽을 왼쪽으로 약 10도 정도 각도로 비추고 있었는데요. 창문 1에서 최초로 불빛이 확인되고 약 20초 후에 창문 2 주출입구 하단 틈새, 그 다음에 우측 창문으로 불빛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문 1 주위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연소 확산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창문 1 부근에는 보조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결국 보조 배전반에 연결된 콘센트를 사용할 경우 차단기가 차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했던 점을 비춰보면 보조 배전반과 그에 연결된 전기 배선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 항소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보조 배전반에 연결된 4개의 콘센트가 있었고 임차인은 전기기구를 4개의 콘센트에 접속해서 사용을 했다. 두 번째, 임차인은 전기 차단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임대인 측에 그 수리를 요구했고 임대인이 보조 배전반의 그 차단기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이후에도 전기 차단 현상이 계속 발생하자 콘센트를 메인 배전반에 직접 연결해서 전기기구에 접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임대인 측이 보조 배전반을 수리했고 그리고 임차인이 메인 배전반에서 전기기구를 접속해 사용한 점을 비춰보면 보조 배전반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이다. 그 공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건 화재는 보조 배전반의 설치 보존상 화재로 발생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건물 10개 동 이상이 전소될 만큼 피해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임차인은 그중 창고 1개동을 임차에 사용을 했고 그렇지만 화재 원인 판단에 따라서는 여러 건물의 연소 피해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화재 발생 직후에 저희 금성화재수송센터로 전화해서 상담을 했고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에 화재 현장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출장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성화재수송센터의 화재 전문 변호사와 민간 화재조사 전문가가 함께 화재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미 화재 진화 과정에서 중장비가 투입돼서 현장이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정밀한 조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 직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 잔해물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이 이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번복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화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화재 현장이 보존된 상태에서 화재 전문 변호사나 화재조사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소송 전문 김동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